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이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 처음 보는 고전소설 적성의전 들어봤어? 주생전, 이춘풍전. 이춘풍전은 아마 좀 유명하니까 잘 알 건데 재미있는 소설들이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 자, 실전 50이 들어갑니다. 이때 안평국 왕비가 어쨌거나 생판 처음 보는 소설이라고 해서 겁을 낼 건 없다. 무조건 소설이라는 건 인물, 사건,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인물과 어떤 사건인지 쭉 따라가면 돼. 자, 적성의전 주인공이 제목을 확인해. 그래서 성의가 주인공이라는 것 정도야.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자. 이때 안평국 왕비야 기러기 발에 편지를 메어 보내고 회답 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편배달부가 기러기죠. 이런 게 이제 전기성이야. 비현실적 요소다. 비현실적 요소가 있고, 하루는 왕이 내전에 들어 왕비와 더불어 옥루에 올라 난간에 비기에 앉아 성의를 생각하시고, 주인공. 자, 왕하고 왕비는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죠. 왕하고 왕비는 네모칸을 쳐놔. 네모칸을 쳐둔다. 성의.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 호련 기러기가 중천에 높이 떠서 긴 소리로 아뢰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쏜살같이 내려와 왕비 앞에 앉거늘 왕비가 기러기만 보아도 성의를 본 듯하여 손으로 기러기를 덥석 안고 어루만지며 살펴보니 기러기가 발에 한 통의 편지를 메고 왔는지라. 일희일비하여 급히 풀어 뜯어보니 그 사연에 이르기를. 자, 이제 편지 내용이 나온다. 편지 내용을 빠르게 읽어서, 이게 이제 서사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야. 그동안의 사건이 다 나와 있어. 여기에 불효자 성인은, 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삼가 100번 절하옵고 100배 하옵고 부왕전하와 모비마마께 올리나이다. 이별이 오래되었사온데 양전하의 기후 강령하심을 기러기 편으로 듣자오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러기에 의해서 편지가 온 건 일종의 답장이야. 기러기 편으로 편지를 듣자오니 반갑고 서른 마음 헤아릴 곳이 없사옵니다. 반갑고 서른 마음 헤아릴 길이 없사옵니다. 연전에 모비의 평안을 위하여, 자, 왕비죠. 이 평안을 위하여, 이 평안을 낳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 거죠. 슬하를 떠나 부모 곁을 떠나 서역을 갈 때에 천신만고 끝에 십생구사로 수만리 서천에 이르러 일영주를 얻었습니다. 구사일생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로 바꿔둔다. 9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10번째 살아난 거지. 십생구사로 수만리 서천에 이르러 일영주를 얻었습니다. 일영주 동그라미 쳐도 돌아오던 도중 바다 가운데에서 포악한 변을 만나서, 자, 포악한 변, 일영주를 이제 빼앗으려고 했던 이 성의의 형 항이라는 놈이 있는데, 적항이야, 항이. 사람을 보내서 일영주를 뺏어버린 거지. 뱃사람 일행을 모두 죽이고 장차 소자를 죽이려 할 때 죽을 뻔했죠. 왕자인데 거느린 군사 중에 태연이라 하는 사람의 힘을 입어 목숨은 보존하였으나 밑줄 두 눈을 잃고 한 조각 나무판에 태워져 푸른 파도 속으로 밀쳤으니 12세 어린 것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12살 때 일어난 일이야. 파도에 밀려서 지향 없이 가옵더니, 거기에다 1번에 2번 선택지라고 적어. 파도에 밀려서 지향 없이 가옵더니. 성인은 어떻게 해서 외딴 섬에 이르게 되었는가? 파도에 밀려서야. 여러 날 만에 겨우 한 섬에 다다랐습니다. 짐작하니 언덕이어서 더듬어 보니 바위가 있기에 바위 위에 올라 정신을 수습하였더니 바람결에 대 우는 소리가 들려, 대나무 우는 소리가 들려 내려가 더듬어 보니 과연 대밭이었습니다. 대밭에 있었습니다. 대를 베어서 단절을 만들어, 각주가 있다. 짧은 피리를 만들어 슬픈 마음을 덜고 앉아 오작에게 실과를 얻어먹고 있었더니, 배고픈 것도 이 새들이 해결해줘. 역시 비현실적 요소. 비현실적 요소야.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다 이거지. 천지신명이 도우사. 자, 이런 걸 천우신조라고 한다. 하늘이 도우사. 성의가 이제 효자니까 일영주도 구하고 효자니까 하늘이 도와주는 거야. 천우신조다.
천지신명이 도우사 중국 호승상이 남일국의 사신으로 다녀오시는 길에 소자를 데려다가 보살핌을 입어 승상부에 머물게 되었던 일이며 빨갛게 밑줄 그어 여기밖에 없다. 과거에 급제하여 부마된 전후사연. 자, 임금의 사이가 된 전후사연이야. 과거에 급제하여에다가 4번에 사라고 딱 적어줘야 돼. 4번을 가장 많이 틀리는데 4번 선택지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과거에 급제하여. 4번의 4번을 보면 주인공이 노력의 대가야.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건 생략이 되어 있지만 노력의 대가로 과거에 급제한 거기 때문에 영예로운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부마된 전후사연과 호승상의 수양자된 말씀을 낱낱이 아뢰고 자 수양아들이 된 거야. 공주와 더불어 고국으로 즉행하오니 또 중도에 무슨 변. 자 무슨 변 세목골 쳐놔. 포악한 변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 무슨 변이 있을지 모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양치는 살피옵소서. 부모님은 저를 살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 하였더라. 왕비가 보기를 다하며 전하는 다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시더라. 왕비가 기러기를 붙들고 통곡하여 슬퍼하시더니 이때 세자 항이 세목골 쳐. 얘가 이제 세자가 되어 있죠. 성인은 외국에 나가서 죽은 줄 알았으니까. 세자 항이가 왕비의 곡소리를 듣고 크게 놀라 들어가 엎드려 여쭙기를 모호는 어머니는 무슨 까닭으로 이렇듯이 비창하십니까? 왕비가 항의를 보고 잠잠하시거늘 항의가 일어나 아무 말도 안 해. 항의를 보고 잠잠하시거늘 사면을 살펴보니 서안에 일봉 서찰이 놓였고 자 책상 위에 편지가 놓였고 또 기러기를 어루만지시거늘 자세히 보니 밑줄 이는 곧 성의의 필적이었다. 그러니까 성의가 쓴 글씨체였다라는 거야. 요게 4번 선택지 1번의 4번 선택지라고 적어. 항의는 어떻게 편지가 성의가 보낸 것임을 알아차렸을까? 필적을 보고 알아차린다. 필적을 보고 항의가 말하기를 서간을 편지를 보오니 성의가 중국에 들어가 입신양명하여 부마가 되었다 하니 자 임금의 사위가 되었다 하니 이는 부왕의 성덕이거늘 어찌 그리 슬퍼하십니까? 빨리 예단을 갖추어 마중 나가 하시옵소서 하더라. 나쁜 놈인데 말은 이렇게 해야죠. 왕비가 그날로 예단을 갖추어 중로에 자 오는 길에 중간에 사신을 보내었다. 이때 상이 왕께서 항의에게 칙교하기를 자 세자에게 칙교하기를 중전을 모시고 떠나지 말라 하셨다. 중전은 모시고 가지 말라. 뭐 놀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차설 항의가 마음속으로 헤아리되 항의 세목골 쳐라. 악의 무리야. 악의 축이다. 악의 무리. 항의가 마음속으로 헤아리되 자 차설 화재 전환이고 성의가 자 이런 건 독백이라고 하겠지.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독백이라고 적어라. 성의가 틀림없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어찌하여 살았으며 이다지 영귀하게 되었는고 지체가 높고 귀하게 되었는고 만일 성의가 오면 성의의 동그라미 나의 전후 행적이 발각되겠구나. 자 전후 행적이 발각이 될 거다. 자 전후 행적은 악한 일인데 자 일영주를 빼앗았고 눈을 멀게 한 일 이런 게 전후 행적이야. 성의가 어렵게 차지한 일영주를 빼앗아 버렸어. 그리고 눈을 멀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다 전후 행적이죠. 하고 매우 근심하다가 한 개교를 생각하고 노복에게 분부하여 사내종에게 분부하여 적부리를 부르니 자 성이 적시들이야. 적성의 전이니까 이 항의의 부하는 적부리다. 적부리. 따라서 왕비는 지금 항의의 속셈을 몰라 잘. 왕비는. 따라서 1번의 5번 답이 항의가 마음속으로 헤아리되에다가 1번에 오라고 적는다. 거기다가 1번의 5번을 보면 왕비는 어떻게 항의의 속셈을 알고 성의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알 수 없다. 항의의 독백을 살펴보건대 왕비가 항의의 속셈을 알고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식이 너무 그리워서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 있었고 귀하게 되었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1번 답을 O로 할 수 있다. 자, 적부리를 불렀는데 이 사람은 지혜와 용기가 매우 많았다. 적부리는. 이날 항의가 적부리를 청하여 후이 대접하고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위하여 500군사를 거느리고 중로에 나가 매복하였다가 숨어있다가 성이 일행을 쳐서 함몰시키고 돌아오면 다 죽이고 돌아오면 천금의 상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장차 왕이 되는 날 무거운 소임을 맡길 것이니 책무, 책임을 무겁게 맡길 것이니 그대는 힘을 다하여 성삭해 하라. 왕이 되면, 자, 세자니까 왕이 되면 귀하게 쓰겠다. 근데 성의를 제거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지. 아주 나쁜 놈이지. 적부리. 적부리가, 자, 중략 뒤에 정신을 진정하여 살펴보니 한 소녀가 말을 타고 진전의 횡행함이 제비 같은지라. 여기 소녀는 별표천하. 성의가 임금의 사이가 됐으니까 성의의 아내가 공주야, 공주. 성의의 아내는 공주다. 따라서 소녀는 여기서 공주죠. 용맹합니다. 지금 성의는 눈을 못 뜨고 있어. 눈이 멀었으니까 또. 말을 타고 진전의 횡행함이 제비 같은지라. 소녀, 공주야. 적부리가 분을 참지 못하여 달려들어 밑줄 70여 차례가 되도록 승부를 결정지을 수 없었다라는 거야. 이게 3번의 2번 선택지라고 적어라. 적부리와 공주는 난영난제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어. 난영난제. 팽팽하게. 그런데 누구 덕분에 공주가 이기느냐? 기러기가 또 날개에 모래를 붙여 적부리의 얼굴에 뿌려 두 눈에 모래가 들어가 눈을 뜨지 못할 때에야. 공주의 칼이 번뜩하더니 적부리의 머리가 발 아래로 떨어졌다. 자, 이게 전기성이야. 다시. 비현실적 요소가 많아. 기러기가 그러니까 공주를 도와준 거지. 자, 그래서 적부리는 꽥 죽었다. 이때 적진 중에서 적부리의 죽음을 보고 또 한 장수가 장창을 들고 내달아 크게 외쳐 말하기를 너는 조그만 여자이다. 내 형을 죽이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하니 이는 부리의 아우 문이다. 문. 적부리의 동생 정문. 자, 그러니까 항의의 악한 부하들이 정문. 500건 철퇴를 들고 달려들어 싸울 때 창뿐만이 아니라 철퇴야. 황성장졸이 저붕하여 공주를 도우니 공주를 도와서 창검이 서리 같았다. 문이 더욱 분하여 서로 싸워 70여 합에 이르러서도 서로 승부를 결정짓지 못할 정도로 검술이 신묘하니 참으로 적수였다. 또 저거 난영난제야. 이런 부분이 난영난제. 그러니까 적부리 형제는 용감했어요. 싸움도 잘하고. 근데 악의 무리에 들었기 때문에 사필 규정에 의거해서 공주에게 죽음을 당한다. 자, 공주가 정신을 진정하여 무슨 경문을 외니 문득 공중으로부터 오방신장이 내려와 좌우로 정문을 치며 호령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더라. 자, 역시 비현실적 요소가 있다. 여기에도. 무협지 같죠? 이런 싸움의 내용들이. 문이 황급하여 도망하고자 하더니 문득 공주의 검광이 빛나며 문의 머리가 검광을 따라 떨어졌다. 얘도 꽤 공주에게 죽음을 당했어. 공주가 칼을 들어 적부리의 군사를 치고자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 적부리의 군사는 곧 부마국 백성이거든. 밑줄. 부마국 백성이니까 남편의 백성들이야. 그래서 1번의 1번 선택지가 여기서 나온다. 적어라. 1번의 1번 선택지. 곧 부마국 백성이다에다가 1번의 1번 선택지. 공주는 왜 적부리의 군사들을 살려두었느냐? 그 이유는 남편의 백성들이라서 그래. 남편의 백성들이라서. 일제히 호령하여 세우고 큰 소리로 깨우쳐 돌려보내니 군사들이 물러나와 공주의 은덕을 송덕하며 만세 만세 만세를 부릅니다. 군사 한 사람이 아뢰기를 망발스런 모습이 되었사오니 죽이러 왔다가 당하고 이 쫄자가 된 거죠. 부하가 다시 된 거지. 소졸들이 전배함을 바라나이다. 전배. 인도하겠습니다. 하건을 공주가 허락하여 앞세우고 황성일행은 뒤를 따라 일행과 인마를 거느리고 도성으로 들어가니 거리마다 송덕하며 만민이 모두 천만세를 부르며 남녀노소 없이 다투어 구경하더라. 사필 귀정이야. 이제 이걸로 보면 성의가 왕세자가 되겠고 항의는 벌을 받겠죠. 1번 공주는 왜 적부리의 군사들을 살려두었느냐. 제시문에 있고 부마국 백성이니까. 2번 성의는 어떻게 해서 외딴섬에 이르게 되었느냐. 파도에 실려서. 공주는 어떤 도움을 받아 적부리 형제를 물리쳤을까. 자, 기러기 날개와
오방신장이 내려와 좌우로 정문을 치며 호령하는 소리가 있었으니까 거기 비현실적 요소가 1번에 3번 선택지가 된다. 전기적인 요소가. 기러기 날개에다가 1번에 3번 전기성이야. 자, 공주가 경문을 외웠다. 그것도 1번에 3번이 되죠. 4번 항이는 어떻게 편지가 성의가 보낸 것임을 알아차려? 필적을 보고. 따라서 답이 5번이다. 2번 갑니다. 기억과 같은 상황에서 성의가 불렀을 만한 노래를 써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인데 기억이 대를 베어 피리를 만들어 슬픈 마음을 들고 앉아 오작에게 실과를 얻어 먹고 있었더니 이 부분이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있겠지. 자, 제시문 가자. 기억의 상황이다. 버림받았으니까. 1. 작년에 아른 채 하던 기러기. 올해도 머리 위를 가로지르니 외로운 강가에 반가움이 앞서네. 반가움 동그라미. 자, 외로웠다가 반가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있다. 지운다. 2번 깊은 숲 향기를 따라 들어가 나무 베고 잔돌가지 골라놓으니 원앙을 기다리죠. 원앙은 오지 않아요. 까마귀만 오진내 세목골 쳐라. 실망이죠. 원앙이 오기를 바랐는데 까마귀가 왔으니까 실망감. 지운다. 3번 피리를 들어 어깨에 맞추고 쓸쓸한 가을바람에 곡조를 맞추며 세월의 덧없음을 세목골 쳐라 서글퍼하네. 세월의 덧없음 서글퍼하다니까 인생 무상이 있다. 세월의 무상감, 인생 무상 탄식. 4번 새벽바람에 눈물로 이별한 님. 자, 이별정서다. 이별빗줄. 약수. 방해물 장애물이야. 약수에다가 세목골 2개. 방해물 장애물이 있고요. 약수가 가렸는가 소식이 망망하니 재회를 기약치 못하고 한숨만 쉰다. 세목골 쳐봐. 자, 이별한 님의 소식. 따라서 슬퍼하고 있다. 이별한 님에게 소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다라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웠더니 5번 하나가 남았죠. 답일 텐데 5번 옛날을 생각하고 눈물 지으며 피리를 부니 까맣같이만 모여드네. 빗줄. 까맣같이만 모여드네. 빗줄. 부모의 슬아가 따뜻한 걸 너희는 아느냐. 자, 부모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게 그래서 2번 답을 5로 하자. 3번 문제. 인물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말. 항이는 성의의 귀양 소식에 전전긍긍 불안해하고 있죠. 2번 적부리와 공주는 난영난제. 왕비는 성의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저 앞장면에 나와 기러기 밤낮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3번에 3번 선택지가 여기에 있고 첫째 줄에 있어. 첫째 줄에. 제시문 첫째 줄에 3번에 3번. 4번 성의는 마침내 금이 환양하여 부모 곁으로 오게 되었죠. 금이 환양하여 성공해서 과거에 급제하여 고국으로 직행한다. 3번에 4번. 이걸 금이환양이라고 하겠지. 자,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올 때 금이환양이라는 말을 쓴다. 5번 성의는 호승상의 결초보온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데 호승상이 성의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결초보온을 익스한다. 은혜를 갚기 위해 도와준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리를 부는 한 소년이 있으니까 이게 천우신조. 호승상이 수양 아들을 삼았죠. 그래서 성의를 도와줬다고 나오지 결초보호는 알 수 없다. 3번 답은 5로 가자. 자, 4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데 위글과 보기의 공통적인 이야기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다. 적절하지 않은 것 X하고. 자, 이 문제는 별표를 쳐놔. 또 바리떼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보기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옛날에 어떤 왕이 계속 딸만 낳았는데 딸만 낳아서 계속해서 딸만 낳았는데 7번째 딸이 바리떼기야. 7째도 또 딸. 소리에 화가 난 왕은 딸을 갖다 버리도록 시켜버리죠. 버림받았어, 주인공이. 그런데 왕의 딸이기 때문에 고귀한 혈통 맞다. 고귀한 혈통이라고 적는다. 지금 4번 문제는 공통점을 찾는 문제야. 고귀한 혈통. 10여 년 후 왕과 왕후가 죽을 병에 걸려 점을 쳐보니 저승에 있는 약수를 먹어야 산다고 했어. 적성의전에서는 일영주를 이 모비의 병환을 위하여 일영주를 먹으면 된다고 했던 내용이 공통점으로 남아. 뒤에 일어나. 졸지 말고. 지금 중요한 문제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3점짜리니까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틀려. 자, 약수를 먹어야 산다고 했는데 왕은 6딸들에게 그 약을 가져올 것을 부탁합니다. 왕이. 그런데 거절당하죠. 이 소식을 들은 7번째 버림받은 딸 바리떼기, 동그라미 주인공 바리떼기는 약수를 구하러 저승으로 떠납니다. 공주는 수많은 역경을 겪죠. 자, 수많은 역경을 겪는다. 수많은 역경. 수많은 역경을 겪는데 불보살의 도움으로,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저승에 도착해. 여기까지는 천우신조가 있었어. 그런데 저승의 수문장이 또 우락부락 무섭죠. 같이 살면서 아들 7을 낳아주고 온갖 시중을 다 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죠. 이 수문장이 허락해야 약수를 구할 수가 있어.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바리떼기의 노력으로 요구를 다 들어주고 약수를 얻고 돌아와서 죽어가는 관에 이미 들어간 왕과 왕후를 살려냅니다. 따라서 바리떼기는 효심이 지극한 거죠. 마지막 만신의 왕인 무당이 되고 남편과 아들들도 각각 신이 되었으니까 어려움을 물리치고 영예로운 지위에 올라갑니다. 공통점 1번 주인공이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죠. 왕의 혈통들이니까 4번에 1번 지운다. 2번 주인공의 과업 성취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둘 다 있습니다. 항이가 과업 성취를 방해했고요. 또 저승의 수문장도 과업 성취를 방해했죠. 저승의 수문장도 2번도 지운다. 주인공이 겪는 시련은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가 맞을 수 있으나 제시문이나 보기에 없다. 제시문에도 없고 보기에도 없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달면 되겠다. 3번 답. 성인은 모비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일영주를 얻으러 자청해서 떠났고 역시 바리떼기 역시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따라서 운명으로 결정된 것이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정답이야. 3번. 4번 주인공의 노력의 대가로 영예로운 지위를 획득해 약수를 구해오죠. 또 성인은 부마된 임금의 사이가 됩니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랬겠지. 5번 주인공이 어려운 과업을 성취함으로써 비범성을 결국 드러내죠. 일영주를 얻었다거나 과거에 급제했다거나 그리고 공주하고 이제 결혼한 사이니까 공주가 성의를 대신해서 적부리 형제를 물리치고 결국 무사히 돌아오죠. 부모님을 만나게 된 거죠. 어려운 과업을 성취함으로써 비범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5번 선택지도 지운다. 3번이 확실히 틀렸다. 5번 위글을 잊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다. 자, 1번 정의를 위한 투쟁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맞죠? 사필 규정. 2번 문제 별표 쳐라. 성의와 항의가 벌이는 싸움은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들이 다툼을 벌이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결국 둘 다 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여기에다가 적어라. 거기 2번 선택지에다가 5번에 2번 선택지에다가 조그맣게 별표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쉽게 풀리는 게 공삼수능 가장 어려웠던 지금까지 고전소설에서 가장 어려웠던 조성기 선생의 창선가미록 적장자의 문제가 나와 이렇게 적어도 따라서 여기도 결국 세자책복 문제 성의가 왕이 될까 봐서 항의가 성의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내용 하에서 보면 된다. 5번에 2번 선택지는 공삼수능 창선가미록 이렇게 적어도 3번 남녀의 결연 환상적인 이야기 뚜렷한 선악대결 등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죠. 소설 자체에. 오늘날 독자들의 취향에도 맞을 것 같고 판타지 소설적인 요소도 있어요. 4번 가자. 권력을 되찾기 위해 항의의 제안에 응하는 적부리 형제의 행위를 통해 당쟁에서 밀려난 양반들의 실세 회복 의지를 엿볼 수 있어. 딱 틀린 데가 5번에 4번 권력을 되찾기 위해 부분만 틀렸어. 권력을 되찾기 위해 부분만 틀렸고 뒷부분은 항의가 높은 벼슬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시문에. 천금의 상을 아끼지 않겠고
성이 일행을 쳐서 함몰시키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날 무거운 소임을 맡길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권력을 되찾기 위했다라는 건 제시문에서 알 수 없다. 권력을 상실했는지 상실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어. 그래서 5번 답은 4. 앞부분만 틀렸다. 뒤에는 뭐 항의의 제안에 응했고 적부리 형제 그 행위 그러니까 북위를 탐해서 그런 거죠. 5번 공주가 싸움의 전면에 나섭니다. 공을 세우죠. 따라서 남성 중심의 봉건적인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4번 선택지만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 실전 53은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기도 해. 이것도. 여기는 이제 삼각관계가 나온다. 자, 실전 52도 그 한 문제가 좀 골치 아팠는데 그 문제마다 별표 쳐져 있는 게 강남대성학원 선배들이 많이 틀린 문제들이야.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들에 대해서 쌤이 별표를 쳐놨으니까 풀 때는 좀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 오늘은 주생전까지 해야 될 것 같다. 이 준풍전은 또 다음에 이어서. 자, 일단 주생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주생전을 이해하는 열쇠가 6번 문제에 있다. 그래서 6번 문제가 서사구조가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서사 진행, 소설 진행이 순차적으로 나왔으니까 먼저 6번 문제를 보고 제시문으로 들어간다. 6번을 봐봐. 보기는 위작품으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배부한 참고자료이다. 위글과 보기를 읽어야 돼. 밑줄. 위글과 보기를 다 읽어야 돼. 학생들이 발표한 의견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 그 보기를 보니까 주생전은 전체 내용 구조가 A, B, C, D, E, F, G, H, I까지 나온다. A, B, C, D, E, F, G, H, I. 서사 진행. 전체 구조야. 서사 구조를 알 수 있다. A. 주생이 배를 띄우고 잠들었다가 전당에 도착하여 밑줄. 어릴 적 친구인 배도를 만난다. 주생이 주인공이다. 제목을 보면 돼. 일단 주생이 주인공이야. B. 배도에게 연정을 느끼고 그와 동거하게 되었다. 배도를 찾으러 선화의 집에 갔다. 그런데 선화를 보고 한눈에 반하죠. 선화를 보고 반했다. 자, 그러니까 주생하고 원래 배도가 사랑하는 사이야. 배도가. 그런데 둘은 어렸을 적 친구래. 근데 주생이 선화를 보고 맛이 가죠. 선화를 보고 맛이 간다. 선화를 보고 맛이 가. 한눈에 반했어. 선화인 동생인 구경이 가르침을 청해 옵니다. 자, 인과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그래서 그의 집에서 기거했다. 구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화에게는 남동생 구경이 있었다. 구경. 밤을 틈타 선화를 만나 사랑을 이루고 매일 밤 남몰래 만났다. 자, 선화와의 어떤 사랑이 또 이루어진 거지. 둘 사이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삼각관계죠. 사실을 알게 된 배도의 질투로 인해 선화와 헤어져 있으면서 그러면서 서로 간절히 그리워해. 그러니까 배도하고 선화는 질투하게 되는 그런 사이야. 삼각관계니까. 질투를 한다. 자, 이런 그림을 그려도 주생이 주인공, 배도는 어렸을 때 친구, 뭐 사랑해서 여기서 맺었는데 선화를 보고 또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이루었죠. 배도가 병으로 죽습니다. 죽었다. 병으로 죽었다. 주생은 친척의 도움으로 선화와 혼약을 합니다. 혼약을 했어요. 혼약을 했는데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외적의 침입 때문에 구원병으로 징발되어 참전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버렸네. 전쟁 중 선화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이 들어 객사에 머물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혼약을 했지 결혼을 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선화의 소식을 알 수가 없다. 깨졌어. 전쟁 중 선화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이 들어 객사에 머물게 되었다. 자,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까 객사에서 내가 글쓴이가 주생을 만나 이 이야기를 듣고 글로 쓴 게 이 주생전이야. 결국 주생전은 해피엔딩이 아니다. 이 외적의 침입, 임진왜란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식이 끊어졌다고, 단절되었다. 그게 이 내용의 전체 줄거리야. 굉장히 재밌는 얘기지. 따라서 선화와의 소식이 단절됐고 뒷부분은 알 수가 없다. 제시문 가보자. 제시문. 가로 가자. 6번을 먼저 해서 전체 줄거리를 알면 좀 편하다.
배도는 배도 네모칸 눈물을 훔치고 정색을 하며 말했다. 시경에 안악내 잘못이 없는데 밑줄 사내는 달리 대하네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을 이렇게 여러 차례 강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 당구는 이익과 곽소옥의 사연을 알지 않습니까? 자, 사내는 달리 대하네 밑줄을 그어둬. 남자의 마음이 쉽게 변함 이 뜻이야. 남자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 주생의 마음을 못 믿겠다는 거야.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어. 즉 남자의 마음이 쉽게 변했다. 남자의 마음이 쉽게 변함. 남자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구는 이익과 곽소옥의 사연을 알지 않습니까? 자, 이익이 배신해버리죠. 따라서 곽소옥이 원한을 품고 죽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낭군이 만약 저를 멀리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면 원컨대 밑줄 맹세의 글을 써주십시오. 맹세의 글이야. 이어서 배도가 고운 명주 한 폭을 꺼내어주자 주생은 즉시 붓을 휘갈겨 말했다. 푸른 산이 늙지 않고 푸른 물이 내내 흐르듯이. 자, 여기가 이제 변함없는 자연이야. 자연은 변함이 없어. 내 마음 변치 않으리. 맹세의 글이다. 변치 않겠다. 그대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하늘에 뜬 밝은 달에 맹세하리라. 자, 이건 주생이 맹세한 내용이야. 자연에 빗대어서 맹세를 했어. 이제 이건 지켜야 될 내용이 된 거지. 배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의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주생. 주생이 다 쓴 뒤에 배도는 마음과 피로 봉사하듯이 그 글을 정성껏 봉해서 허리춤 속에 넣습니다. 이날 밤 시를 읊으며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니, 자, 밑줄 비록 김생과 취취나 위랑과 빙빙의 사랑이라도 여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서술자의 개입 부분이죠. 전지적 작가니까. 다음날 주생이 비로소 어젯밤에 들었던 사람 소리와 말 울음소리에 대해서 묻자 배도가 말했다. 주생이 묻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붉은 대문을 단 집이 물가를 마주 바라보고 서 있는데 이는 바로 옛날 승상이었던 노모의 댁입니다. 승상은 이미 죽고 부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 별표 쳐라. 이 아가씨가 선화야, 선화낭자야. 딸 한 명만을 데리고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춤과 노래로 소일하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말을 보내어 저를 불렀으나 제가 난군 때문에 병을 핑계대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의 내용이야. 어쨌거나 주생과 배도가 사랑의 언약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화낭자 얘기가 나와. 나로 가자. 여기 생략된, 가와 나의 생략된 내용은 지금 배도를 찾으러 선화의 집에 간 장면이야. 나가자. 주생은 몸을 숨긴 채, 주생 동그라미, 다가가서 숨을 죽이고 엿보았다. 묘사가 있다. 묘사. 이런 거 이제 현대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현대소설 읽듯이 읽어가면 돼. 금빛 병풍과 채색 담요가 황홀하여 눈이 부시었다. 부인은 붉은 비단 적삼을 입고 백옥방석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나이는 50세 정도 되어 보였으나 지그시 한쪽 눈을 감고 돌아보는 태도에는 아직 예전의 어여쁜 모습이 남아 있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녀 별표 선화야 부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자, 묘사를 보자. 구름처럼 고운 머릿결에는 푸른 빛이 맺혀 있고 아리따운 뺨에는 붉은 빛이 어리어 있었다. 밝은 눈동자로 살짝 흘겨보는 모습은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 햇살 같았으며 어여쁨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미소는 봄꽃이 새벽 이슬을 머금은 듯했다. 배도가 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배도는 그 소녀에 비하면 봉황에 섞인 갈가막이나 올빼미요 옥구슬에 섞인 모래나 차가리일 뿐이었다. 자, 선화의 미모에 반했죠. 자, 미모야. 미모에 반함. 미모에 반했다는 거. 미모에 반함이라고 적어. 그 소녀를 본 주생은 넋이 구름 밖으로 날아가고 마음이 공중에 뜬 듯이 황홀하였다. 그래서 몇 번이나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 들어갈 뻔했다. 한 방에 맛이 간 거야. 자, 이제 타로 가자. 이렇게 맹세까지 했었는데 완전히
미모의 경국지색인가 봐, 이 선화가. 자, 그래서 이제 주생 다로 가자. 주생은 한번 선화를 본 후부터는 배도를 향한 마음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배도와 술잔을 주고받는 사이에도 애써 웃고 기뻐할 뿐 마음은 온통 선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로지 선화 생각밖에 없어. 하루는 승상 부인이 아들 구경을 불러놓고 말했다. 자, 구경. 내 나이가 12살인데도 아직 글을 배우지 않고 있으니 훗날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자립할 수 있겠느냐. 배낭자의 남편인 주생은 학문이 뛰어난 선비라고 들었다. 네가 가서 그에게 배움을 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 개인지도 가서 스승으로 받들어라. 구경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구경의 집에, 즉 선화의 집에, 이때부터 주생은 승상의 집으로 옮겨가 더부살이를 한 겁니다. 가정교사가 된 거지. 그러나 낮에는 구경과 함께 생활을 하고 밤이 되더라도 문 빗장이 굳게 잠겨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주생은 10여일이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죠. 마침내 자신에게 일렀다. 자, 용기를 내죠. 처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본래 선화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목적이 있었지. 선화 별표 쳐도. 이제 향기로운 봄도 이미 끝나버렸는데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밑줄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겠는가. 이게 바로 백년하청이야. 100년 동안 기다려도 황하강은 맑아지지 않아. 아무리 바라고 기다려도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다는 거다. 2000년도 수능에 나왔는데 굉장히 뜻을 모르면 어려웠던 문제였으니까 아무리 바라고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음. 2000수능이라고 참고로 써둔다.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겠는가. 100년 하청이야. 아무리 바라고 기다려도 100년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차라리 당돌하게 담을 넘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자, 용기를 내줘. 담. 처음에는 방해물이었겠지만 이제 담을 넘기로 했어. 일이 이루어지면 귀하게 될 것이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을 받아 죽으면 그만이다. 자, 죽기 살기로 이제 목숨을 걸었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죽기 살기로 하면 다 되는 거야. 그거 결국 이루어지는 거다, 얘들아. 죽기 살기. 마침 그날 밤 달이 뜨지 않았다. 주생은 몇 겹으로 된 담을 넘어 비로소 선화의 처소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굽이진 기둥과 돌아드는 복도마다 주렴과 장막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다. 주생은 한참 동안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인적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다만 주렴 뒤에서, 자, 주렴도 이제 여기 창문 봐봐. 이 블라인드 같은 거야. 딱 막은 거. 주렴. 선화가 촛불을 밝히고 악곡을 타고 있었다. 주생 동그라미 기둥 사이 엎드려 선화가 타는 악곡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선화는 악곡을 다 연주하고 나서 작은 소리로 소자첨의 하신랑이라는 사곡을 읊었다. 노래를 이제 주렴 밖에 누가 와서, 그러니까 선화도 알고 있는 거야. 주생이 온 거를. 누가 와서 밑줄 피단창을 두드리는고. 안타깝게도 요대에서 논의는 꿈 깨뜨리네. 아, 대밭 동그라미. 대밭을 스치는 바람이런가. 자, 누군가가 찾아왔으니까 이제 이런 노래를 읊어서 도둑이야 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선화도 주생에 대해서 아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고, 또 하나는 뭐 주생인지 아닌지는 모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동생을 또 가르치는 사람. 자, 7번 문제. 주생이 보기의 조건에 맞추어 가에 대해 화답하는 시를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다. 상대방의 노래에 쓰인 소재를 그대로 활용하려면 주렴이나 비단창, 대밭이 나와야 돼.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 밑줄, 이게 주제가 있어야 돼. 1번, 바람이 대밭에 스친다고 말하지 말라. 아, 대밭을 스치는 바람이런가. 그대로 받았죠? 그건 바로 고우님이 오는 소리라네. 자, 밑줄, 고우님이 오는 소리. 선화를 연모하는 주생 자신의 마음을 고우님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연정을 드러냈어. 그래서 1번 답. 2번, 주렴을 걷고 비파를 가볍게 희롱하니 노래 속에 담긴 원망 지워라. 사랑의 마음 없다. 4번, 대밭 너머로 가비의 안개가 어리고 안개 속에 가느다란 버들가지 실처럼 푸르렀네. 사랑의 마음 없다. 5, 꾀꼬리를 한껏 제 목소리 뽐내는데 한스럽게도 젊은 청춘은
꿈속에서 시들어 버렸네. 사랑의 마음 없어. 그래서 2, 4, 5는 소재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지우고. 3번 기쁘도다 미인이 곁에 있으니 이 집에 가득한 꽃과 달을 의하리요. 이 부분은 소재를 활용하지 않았다. 소재 활용을 X한다. 7번 답 1로 간다. 자, 이제 6번 문제로 돌아오자.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 B, C, D, E 부분이야. B, C, D, E의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다. A, B, C, D, E, F, G, H, I까지 있는데 서사구조가 B, C, D, E 부분이다. 1번 보자. 가에서 배도가 주생을 믿지 못했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여기까지는 맞아. 끊어.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 A에 위배되죠. 6번의 1번 선택지가 답인 건 첫 문장까지는 맞는데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A를 읽어보면 어릴 적 친구인 배도라고 했어. 배도는 어렸을 때 친구야. 소꿉친구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1번 답은 1로 간다. 6번 답은 1로 간다. A 부분에 위배된다. 2번. 자, 맞았다 하더라도 다 살펴봐야 돼. 우리가 읽은 부분은 B에서 E까지의 내용 중 일부인 것 같아. 다의 뒤에는 주생과 선화가 인연을 맺고 계속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겠지. 맞겠죠? F부터 선화와 주생은 사랑을 이루고 E의 마지막 장면이 나온다. E의 마지막 장면. 매일 밤 남몰래 만나는 장면이 있으니까 2번도 됩니다. 3번 주생의 사랑이 매우 강해서 선화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말줄임표. 밑줄 행복한 결말을 맺는 다른 고전 소설들과는 사뭇 달라. I를 읽어보면 결국 혼약은 임진왜란 때문에 깨진다고. 최척전이라는 소설이 있어. 참고해. 여기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결국 이 사랑은 이루어진다. 막 배경이 중국, 베트남, 일본 이런 데까지 여러 나라가 배경이야.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최척전 별표 쳐도 1권에 있어. 고전산문 지금 2번째 권인데 1권에 있으니까 참고로 최척전은 결국 사랑이 이루어진다. 전쟁 소설을 임진왜란 이후에 최척전 기억해둔다. 4번 주생은 배도를 찾으러 갔다가 선화를 보게 되었죠. 그렇죠? 작가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배도가 선화의 집에 가 있던 것으로 설정했다고 보아야겠다. 4번도 지우고. 5번 우연한 사건 때문에 원하던 바가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생에게는 승상 부인이 자신을 국영의 스승으로 청한 것이 바로 그런 경우죠. 원하던 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선화의 남동생 국영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집에 자연스럽게 머무르게 되면서야. 그래서 5번도 지워. 3번 선택지. 이 소설이 비극적 결말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다른 소설은 대부분 해피엔딩이잖아. 근데 이 소설은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고 그냥 병이 들어 객사에 머물고 결국은 선화와의 소식이 단절된 걸로 끝나서 그래. 6번 답은 1, 7번 답은 1, 8번 가자. 두 문제만 풀자. 배도가 나와 다에 소개된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었다. 결국 선화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치 문제야. 선화 낭자께 배도의 편지야. 자주 얼굴을 대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군요.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 부득이 종이와 붓에 의지하여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 돌리도 이런 내용이지. 내 남편 돌려줘 이런 내용이야. 얼마 전 우연히 저의 난군이 당신에게 미혹되어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토록 굳게 사랑을 맹세했던, 이건 가의 내용과 일치하죠. 굳게 사랑을 맹세했던 나은군이 당신을 탐하여 밤중에 담을 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와 함께 술잔을 주고받을 때조차 나은군의 마음이 당신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의 첫 문장에 나오죠. 야속하고 서운해서 죽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당신이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식과 교양이 높다는 것. 제시문에 안 나와. X해라. 학식과 교양이 높다는 것. 8번 답은 그래서 3번이죠. 학식과 교양이 높다는 게 아니라 제시문을 보면 선화에게 반한 것은 미모 때문이야. 미모로 고쳐야 돼. 미모 때문이야. 따라서 이런 건 시간이 좀 걸려. 봐라. 6번 문제도 시간이 걸리겠지. 7번 쉽게 풀다 하더라도 8번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시험은 시간 싸움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풀면 다 맞을 수 있어. 그러나 적어둬라. 여기 9번 밑에다가 시험은 시간 싸움이다. 아니면 실전 53 위에다가 적어도 시험은 시간 싸움이다. 그래서 쭉쭉 읽어가면서 일치 불일치를 확인해야 돼.
시간 안에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렵게 나오면 시간이 부족해서 찍게 되고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니까 서사구조 그 문제를 살펴보는 게 유리할 때도 있어. 자, 6번에다가 문제 먼저 쓱 봤을 때 유리한 내용이야. 서사구조 파악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 자, 6번에다가 문제부터 살피는 게 좋을 때. 뭐 문제부터 살피나 제시문부터 살피나 큰 차이가 없을 때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문제부터 살폈을 때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저와 사랑을 맺어 함께 살던 사람이고 저의 난군이죠. 아직도 저는 그가 써준 맹세의 글을 고이 지니고 있습니다. 가에서 깊게 가지고 있으니까 4번도 일치해. 지금 난군은 낭자의 동생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그대에게 머물고 있으나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거기 계속 머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번 문제 F에서 선아와 헤어져 있게 되죠. 야무쪼록 현명히 판단하여 속히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돌려줘. 뭐 이런 내용의 편지야. 8번 답을 3으로 한다. 9번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억과 니은을 해석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소설에 등장하는 소재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인물이 만남을 이루는 과정에 등장하는 각종 소재를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면 감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두 인물 사이에 일정한 경계선을 긋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자, 장애물 세모꼴, 일정한 경계선도 세모꼴. 인물들이 이를 넘어서기 위해 갈등을 하기도 하고 시련을 겪게도 함으로써 독자들이 그 만남의 기쁨에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담 같은 것들. 1번 둘 다 만남을 위해 넘어야 할 경계선의 의미 있습니다. 1번 지우고 2번 둘 다 그것을 넘어서려는 주생에게 심리적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담, 특히 기억의 담이 더 심하죠. 죽기 살기. 3번 기억의 경계선을 넘는 데에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도움이 되었죠. 달이 없고 몇 겹으로 된 담을 넘어서 달이 뜨지 않았을 때. 4. 주생의 결심 이후에 기억은 장애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죠. 결국 넘었으니까. 5번이 답이군요. 두 사람이 만남 이후에 니은은 주생의 심리적 갈등을 더 강하게 X해. 4번에서 화살표한다. 기억이나 니은이나 만나고 난 뒤로는 경계선적 의미, 장애물적 의미는 약화된다는 거다. 선아가 몰래 이렇게 담을 못 넘지 않도록 문을 살짝 열어둘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그래서 9번 답을 5번으로 한다. 자, 오늘 적성어전하고 주생전, 낯선 고전 소설을 강독하고 수능형 문제를 풀었는데 처음 보는 소설도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 진행, 서사 구조를 판단하면 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이춘풍전은 조금 어렵다. 미리 풀고 이춘풍전이랑 뒤에 미리 풀고 수업에 참여하는 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이다. 백학선전 이런 거 다 낯선 소설이야. 자,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